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져서 답답하거나 언제 사야 할지 판단이 안 돼서 막막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매매 기준이 아직 정확하게 안 잡히신 분들은 진입 시점을 판단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타점 잡는 게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이때만 사면 쉽게 수익 나는 구간과 수익이 잘 나지 않는 시점을 구분하는 신호를 준비했습니다. 해당 지표가 뜰 때만 사면 수익 날 확률이 확 올라가고 안전한 매매를 하여 아직 명확한 매매 기준이 안 잡히신 분들의 매매에 참고 및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청 후 퀄리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부탁드립니다. 타점 가장 쉽게 잡는 방법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장에서는 시도가 뜨지 않고 이제 하락 추세가 끝나고 저점을 높이면서 추세 전환을 한 다음에 여기 62평을 돌파하고 52평 올라타면서 추세 전환하는 시점부터 뜨게끔 상승장을 알리는 신호인데요. 이렇게 파란색 신호가 뜰 때만 매매를 해도 수익을 쉽게 먹을 수 있는 상승장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지표를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다들 많이 사용하시는 이평선을 활용해서 만든 지표입니다. 활용하는 방법은 말 그대로 이 신호가 지금 시점에서 안 떴을 때는 매매를 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신호가 뜰 때부터 시장을 예의주시하면서 놀리목에서부터 매매를 하는 건데요. 쓰다가 이렇게 또 하락이 나오면은 신호가 안 떠서 이때는 그냥 손절을 하시면 됩니다. 하다가 이때는 또 안 사면 되고 또 하다가 이 하늘색 신호가 뜨면은 이때부터 좀 입질 매수를 합니다. 조금씩. 그러면서 상승하면서 음봉이 나오면서 눌릴 때는 더 분할 매수를 하고 좀 상승해서 242평 부근에서 부딪히면서 음봉 나올 때 매도를 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상승할 때 캔들이 이평선 위에 올라탔을 때 매매를 하고 깨고 내려올 때는 어쨌든 개파락이었지만은 매도를 하면서 이 손실을 피하는 단순한 매매법이 되겠습니다. 이때도 매매를 안 하고 쉬면 되고 하얀색일 때는 그냥 쉬면 됩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떴을 때 이제 매매를 좀 준비해 볼까 조금씩 매수를 하면서 파란색이면서 5 이평선 위에서 주가가 계속 타고 가다가 이때는 살짝 깨서 22평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을 했는데 이때는 조금 비중 축소를 해도 되겠고 여기서 양봉이 나오고서 다시 52평으로 올라탈 때 다시 추가 매수를 해주고 이때 음봉에서도 살짝 물량을 청산했다가 다시 하늘색이 뜨면 다시 매수하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매매를 하는 건데요. 이제 이평선 같은 경우는 크게 단기와 중기 그리고 장기로 구분이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단기 이평선은 5이평선과 12평선을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5이평선과 12평선은 단기의 추세를 알려주는 지표가 됩니다. 지금 5이평선이 우하향, 12평선이 우하향 되어 있는데 이 구간에서는 이 주가의 단기 흐름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여기서는 우상향을 하고 있다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평선 같은 경우는 단기와 중기 사이에 있는 단중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기의 추세와 중기의 추세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추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2평은 굉장히 중요한 황금 이평선이라고 부르는데 보시다시피 얘는 주가의 지지와 저항의 역할도 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상승 추세에서 22평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22평선을 깨고 내려왔을 때는 이때는 단중기의 상승 추세가 무너지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기는 이제 62평선을 의미를 하고요. 62평선은 60일의 주가의 평균을 의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 다 빼고 한 달에 20일 거래일이라고 봤었을 때 이 60일 이평선 중기 추세는 세 달의 주가의 흐름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장기 추세는 122평선과 242평선이 있습니다.
2이평선을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122평선은 반년선, 회색인 242평선은 1년선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매 전략은 무엇이냐면은 일단은 120평선 기준으로 주가가 위에 있을 때만 매매를 하고 아래에 있을 때는 이 이평선이 역배열을 하면 장기 추세가 하락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역배열인 하락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는다가 기본 골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장기 하락 추세 사이에서도 이렇게 아래에서 상승하는 구간이 나와서 이때 물론 매매를 해볼 수 있겠지만은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이런 페이크 상승 같은 데서도 괜히 잘못 들어갔다가 더 크게 물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주추세가 상승일 때 매매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2평선이 하락일 때는 초소액이나 단타 위주로만 매매를 하고 이제 상승으로 돌아서는 시점에 매매를 시작하면 좋겠다. 다만 여기서 121평선일 때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하나 더 해서 우리는 242평선 지우겠습니다. 단중기 이평선은 22평선이 우상향할 때 이 위에서 그러니까 120평선 위이면서 22평선 위일 때만 매매를 하겠다. 게 이 하늘색 지표의 기본 골자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럴 때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도 상승을 길고 아주 예쁘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22평선이 우하향에서 횡보를 거친 이후에 우상향으로 돌아섰을 때 그때 이런 하늘색 구역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런 긴 구역에서 초기에만 들어가셔도 대부분 30일, 또 28일, 19일 쉽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상승률도 지수 기준으로 22%, 16, 8.8%니까요. 되게 많이 오르는 종목을 골랐다면은 수익을 더 많이, 더 길게 끌고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동일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 어떤 흐름에, 어떤 파동에 내가 들어갔었을 때 수익률의 결과물은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 의미는 정말 좋은 타점에 들어가야 하며 그 좋은 타점을 잘 고르는 것 또한 주식 실력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주추세가 하락일 때 이 하락 이후에 반등하는 자리에서 상승이 나온다고 해서 이때 들어가서 먹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반등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큰 하락을 제때 피하지 못하면은 소탐대실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정말 강한 테마주나 아니면 소액으로 단주 매매, 종목당 10만 원 매매로 내 자본을 보호하면서 주식 실력을 기르는데 집중을 하는 수련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는 그냥 인버스를 투자를 하든지 해서 좀 관망하고 주추세가 다시 상승으로 돌아가는 시점에 이때 이제 잃지 않고 잘 보관한 돈을 다시 사서 큰 돈을 버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은 이렇게 121선이 상승으로 돌아가는 초입이라든지 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돌리는 이 초입 그리고 상승으로 전환된 구간에서는 아까 보신 것처럼 길게 30일 정도의 긴 상승이 나오는 반면에 상승이 다시 하락으로 꺾인 우하향하는 이평선 위에서는 보시면 주가가 122평선 밑에 있는 이 면적이 위에 있을 때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주추세는 하락이잖아요. 하락일 때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122평 위에 돌파했을 때는 이 신호가 뜨긴 하지만 때는 되게 짧거든요. 이런 짧은 구간에서는 매매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주의사항을 알고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이 힘이 매도세가 센지 매수세가 센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준 이평선 120평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가가 위아래에서 면적이 어디가 더 큰지를 보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물론 상승이 세다가도 이 밑에보다도 훨씬 큰데 그 다음 면적은 확연하게 작아지는 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 면적이 점점 커지잖아요. 더 줄고 심지어 아래가 위보다 더 커집니다. 이럴 때는 상승 힘이 매수세에서 매도세로 힘이 넘어가는구나라고 판단을 하시고 이때부터는 비중을 줄여서 조심해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도 이 파란색의 기간이 이때는 8일 나오다가 6일로 줄었고 그 다음에 3일로 점점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점점 줄 때는 이제는 하락으로 넘어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매의 비중을 확연하게 줄이셔야 합니다. 줄이지 않는다면은 이때 잘못 잡았다가 이때 팔지 못하면은 정말 큰 하락을 20% 넘게 빠졌는데요. 큰 하락을 맞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하얀색이 왔을 때는 비중을 줄이고 웬만하면은 주추세가 상승일 때에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고 이렇게 파란색 구역이 짧아지는 구간에서는 조심을 하자라는 점을 주의사항으로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상 이평선이 122평이 우하향하다가 올라왔지만은 120점 아래의 면적이 위에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 하늘색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큰 매수를 한다거나 그런 거는 조금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하얀색이라도 22평도 우상이고 이 위에 있어서 이때부터 사도 좋지만은 초보자분들에게는 안전하게 요 122평 위에서만 매매하는 것도 이런 큰 하락장을 피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파란색 하늘색 영역에서 매매하시는 것을 먼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 지표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차트 여백에 우클릭 하시면은 이 메뉴들이 뜨는데 중간에서 아래 정도에 수식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수식 관리자라고 있고 일단은 제 거 지표를 지우겠습니다. 수식 관리자를 누르시면 수식 관리 창이 뜨는데요. 그때 아까 그 배경에다가 칠하기 위해서는 여기 기술적 지표, 항목, 신호 검색, 시스템 트레이딩, 강세 약세, 일반 함수가 있는데 이 중에 강세 약세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기본 강세 약세와 사용자 강세 약세가 뜹니다. 이 기본 강세 약세는 이 영문 측에서 제공해주는 기본 함수를 의미를 하고요. 사용자는 제가 직접 만들 함수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면은 이제 수식을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강세 패턴만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세명은 보신 것처럼 122평 상승장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요거는 이름은 편하게 지으시면 됩니다. 자기만 알아볼 수 있게 지으시면 되고 이 수식은 제가 영상 아래에 설명란에다가 올려놓을 테니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놓겠습니다. 이 강세 패턴 수식에 이렇게 C는 MA C20 단순보다 크면서 이게 엔드 표기인데요. 엔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 조건도 만족하면서 요 조건도 만족한다인데 여기는 C는 MA C120 단순보다 크다. C라는 거는 close, 오늘의 종가를 의미를 하고요. 이 MA는 무빙 에버러지가는 이평선을 의미를 합니다. 괄호를 연 다음에 괄호 안에 총 3개의 값이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 C, 아까 얘랑 동일한 종가인데 두 번째 20은 22평의 종가의 이평선, 그리고 종류는 단순 이평선을 사용하겠다. 즉 오늘의 종가가 22평선 위에 있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드렸던 또 다른 기준이 오늘의 종가가 122평선 위에도 있는 그 구역을 찾아서 색상에 표기를 해달라. 이걸 누르시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핑크색도 괜찮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하늘색으로 하려면 이렇게 해서 좀 연하게 이걸로 연하게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하얀색 끝으로 가면은 되게 연하게 표기가 됩니다. 확인을 하고 수식 검증을 누르면 수식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이 되고요. 없다고 떴고 그러면은 작업 저장을 누릅니다. 저장이 됐고 나와줍니다. 그 다음에 우클릭을 하시면 여기 밑에 아까 강세 약세 지표였잖아요. 그래서 강세 약세 적용이라는 게 있어서 이거를 클릭을 하면 지표 추가 전환 강세 약세가 뜨고 아까 만들었던 20밴드 122평 상승장이라는 거를 눌러서 적용하기를 하면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강세 약세 적용을 눌러서 추가해도 되지만은 여기 영문 왼쪽에 좌측 메뉴 보이기 버튼이 있거든요. 여기 눌러서 여기서도 아까 제가 만든 강세 약세가 있는데 사용자 강세 약세 여기서도 이렇게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편하신 방식 하셔가지고 적용하시면 되고 코스피는 오늘 이번 주도 저번 주 이어서 좀 하락장이어서 아예
122평까지도 깨고 내려와서 큰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만든 신호에 따르면은 2월 28일부터는 하락장이 되면서 신호가 꺼져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호대로였으면 2월 28일부터는 매매를 했으면은 안 되는 장이었다. 이때는 좀 쉬고 다시 주가가 반등한 다음에 22평과 120평을 올라타면 그때 본격적으로 매매를 하고, 그 전까지는 이런 장에서는 120평 아래이지만은 22평 위에서는 소액이라도 또는 테마 강한 테마라도 매매를 해도 괜찮겠다 판단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계좌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제 매매 기법, 타점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계시면은 제 영상에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 주시면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